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2025년 4월 7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 매우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. 저희 역시도 힘들고, 오늘 그래도 조금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좀 시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,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공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코스피는 오늘 5.57%가 하락했습니다. 엄청나게 큰 수치이죠. 하락폭이. 그래서 2400포인트도 붕괴가 됐고, 뭐 사이드카도 발동되고, 중요한 것은 연간 기준으로 해서도 연간 기준입니다. 연간 기준으로 해서도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, 오늘. 근데 이게 리먼 사태 이후로 보면 2년 연속 하락 음봉이 나왔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거든요. 근데 이번에 그런 정도인지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하락 전환을 했다라는 것이고, 만약에 리먼 사태 이후로 계속 앞으로도 연간 2년 연속 하락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에 이 음봉이 나중에 아직 한 6개월 정도, 아니 8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2025년이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건 지켜봐야 될 일이고, 일단 코스피가 2328포인트인데요. 12개월 예상 PBR로 보면 0.8배를 깨고 0.77배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. 상당히 극히 드문 경우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오늘 미국 시장도 보면은 선물 시장이 좋지 않긴 한데요. 아마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대규모 마진콜이 예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사실 이것에 대한 것은 미국의 어떤 전 세계를 향한 관세, 그리고 중국도 다시 미국에 대한 어떤 보복 관세,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, 거기에 이제 주말에 나온 것들이 상무장관도 관세와 관련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막 냈죠. 그리고 트럼프는 골프 치는 영상까지 올리고, 그러니까 협상력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다 움직임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합의에 의한 이런 모습이 아닌, 아직은 지르는 이런 모습인 것이고, 여기에 더해서 파월 연준 의장도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, 근데 통화정책 결정은 다만 데이터를 보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겠다.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파월 풋에 대한 기대도 좌절됐다. 뭐 이런 뉴스도 나왔거든요.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어떤 뭐 주가든 코스피 지수든 하락할 때는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옵니다. 좋은 어떤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어떤 주가든 지수든 무언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안 좋은 뉴스가 있더라도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거든요.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좋을 게 딱히 없겠지만 지금은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이 뉴스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거든요. 근데 요럴 때일수록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일단 그 있는 그대로의 어떤 데이터를 좀 보면 S&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를 봤을 때 이거래일 동안 10% 이상 낙폭을 키웠던 경우는 과거를 통해 보면 4번 정도밖에 없었던 일이고요. 근데 이것이 30일 이내에는 결국 다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다만 변동성 국면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과거에는
뭐 2001년, 2008년, 2020년 이럴 때를 좀 보면, 그러니까 닷걸범블, 뭐 그 리먼 사태, 그다음 코로나 이럴 때도 보면 변동성 지수가 쉽게 잘 내려오지 않았던 국면들도 있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나 이런 어떤 횡보장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. 반드시 뭐 V자 반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V자 반등을 예상한다거나 짧은 시간 안에 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여기서 이제 지수 반등을 위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와 연준의 정책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확인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인데, 그건 아마 뉴스보다도 아마 주가가 더 먼저 움직일 겁니다. 그런 어떤 내용들이 보인다면.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, 현재 그 시장이 계속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고 있지만, 저희가 관심 있게 봤던 객관적인 내용은 뭐냐면, 현재 글로벌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사실 하나, 그리고 S&P 500의 기업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것, 이런 부분이 있고, 그런 상황 안에서 최근 3개월 동안 S&P 500의 PER이 급락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18.3배까지 왔거든요. 이거는 2000년 이후에 어떤 최대 하락률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, 유동성 축소와 이익 감소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밸류에이션이거든요. 지금 현재 18.3배 정도라면, 근데 현재는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인데, 이미 주가는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보면 유동성이 축소될 거야. 그리고 S&P 500들의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될 거야 라는 그러한 미래의 밸류에이션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의미 있게 봤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금이었거든요. 금의 모습을 보면 최근 이 거래일 동안에 뚝뚝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. 근데 이게 거래량도 좀 실렸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, 이게 추세적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금 가격이 주말에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혹시 그 미국 시장이든 뭐 미국 시장의 어떤 하락의 클라이막스에 근접했다라는 의미 아닐까?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. 이것도 조금 주의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공포 탐욕 지수가 4%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. 4까지. 이게 팬데믹 당시가 2였거든요. 2. 근데 이미 그 언저리까지 왔다라는 것은 역발상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은 저점 매수 기회 신호인가? 라는 어떤 생각도 해보고 있다라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변동성 지수가 있잖아요. V 코스피 지금 보고 있는 요것인데요. V 변동성 지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요것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, 이 V 변동성 지수가 요게 이 줄을 하나 거는 게 40에다 맞춰놓은 줄이거든요. 40. 요거를 보면은 요때 40, 그리고 작년 8월, 그리고 현재 이 40을 돌파했거든요. 요때가 요렇게 그 V 코스피가 40을 돌파한 이후에는 그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되었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 코스피를 한번 놓고 보면 여기잖아요. 그죠? 코스피 지수가 팬데믹 때 저점을 찍었던 위치 여기였잖아요. 여기였었고, 그 다음에 여기도 현재는 여기인데, 여기가 뭐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거고, 이거를 그 표로 좀 보면 이런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.
V 코스피가 40을 상회한 이후에 코스피 200의 수익률,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. 여기 100%. 이게 뭐냐면 이 코스피 V 변동성 지수가 40을 넘어간 직후에 6개월이 지났을 때의 수익률을 보면 여기 초록색이 이렇게 보이죠? 100% 상승 전환되어 있다. 거기에 평균 수익률은 28% 정도. 굉장한 숫자이죠.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짧게 보면 일주일 뒤에는 이렇게 보면은 꽤 많은 곳에서 반등을 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. 근데 한 달 정도 지난 구간에는 한 68% 정도가 한 4% 정도의 상승으로 전환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. 한 달. 근데 한 달 동안 4%면 아직은 이게 뭐 상승 추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일주 한 달까지는 좀 확실하진 않고, 근데 한 3개월 정도부터는 좀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. 3개월부터는 87%의 확률로 12% 상승되어 있는, 이 정도면 바닥에서 12%가 지수가 상승할 정도면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6개월 뒤에는 100%의 확률로 한 28%가 지수가 올라가 있다. 그럼 주가는 많이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이 워낙 공포 심리가 지배되어 있고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, 그리고 또 여기에서 투매도 발생하거든요. 이런 지점은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여기서 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주 한 달 정도는 단기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변동성에 의한. 근데 이 또한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선택이 이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. 저희에게는. 뭐냐면 첫 번째는 보유 종목,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판단할 때 시장을 매도한다. 시장이 횡보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관망한다. 시장이 바닥이니까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한다. 이런 어떤 선택이 있었는데, 일단은 그 변동성 지수가 40을 넘어가고 그 PBR이 0.7배에 온 구간에서 매도라는 것은, 이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당장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아니고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뒤 정도의 느낌을 본다면, 아까 그 텔레그램에 말씀 들었던 거죠. 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1차 매수합니다라고 했던 것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횡보할 수도 있지만 최근 요 일주일 정도를 좀 지켜봤기 때문에 관망하고 오늘 1차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저희는 선택을 그냥 한 것입니다. 근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조금 객관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고,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를 1차 매수했고,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1차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변동성 구간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. 이럴 때 좀 약한 종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매도해서 차라리 이 레버리지에 매수를 하겠다. 그래서 만약에 이 과거의 데이터가 맞다면 한 6개월 정도 이후에는 레버리지니까 한 50에서 60%의 수익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? 라는 어떤 가능성에 가능성, 그런 것에 어떤 좀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모로 그 힘겨운 상황입니다. 그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,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었고,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산에서 뭐 한 대부분은 자산 배분을 해놓은 것인데,
여기는 사실 시장과 무관하죠. 뭐 빠져도 상관없고 뭐 아무 상관없는 자산 배분은 그냥 가는 것인데 이 안에 뭐 현금도 있고 뭐 트레이딩 계좌도 있고 뭐 주간 차트로도 매수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계좌들이 수익 트레이딩하는 계좌들도 있거든요. 이 부분에는 같이 투자하는 계좌도 있고 한데 일부 트레이딩 계좌는 지금 시장의 무서움을 그대로 직격탄을 맞아버렸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. 시장이 어려울 때 너무 안 좋은 뉴스만 이렇게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종목을 정리해서 코덱스 레버리지,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갈아타고 있다. 그게 오늘 첫 시작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에도 약간의 저는 반대로 좋은 뉴스를 좀 보자면 중국이 미국에다가 관세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장은 아니고 4월 10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은 오늘이 4월 7일이니까 아직은 시간이 조금은 있다. 그래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봐도 서로 수십 프로대 관세를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.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아이폰이 500만 원이 될 것이다. 이대로 가면 뭐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들지만 뭐 이번 주 지나면 뭐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지 않고 아까 그 데이터인 것처럼 일주 혹은 한 달 정도는 변동성에 충분히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저는 뭐 다른 개별 종목들은 모르겠습니다. 시장에 이렇게 전환돼서 만약에 상승 전환할 때 어떤 업종의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알기 전에는 저는 시장에 베팅을 하겠다. 한국 시장이 망할 거라고 베팅할 이유는 없잖아요. PBR 0.7배인데 0.5배가 될 것이다. 뭐 이렇게 예상할 필요는 없거든요.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PBR이 한 배까지는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국 시장에 베팅을 하는 게 어떤가 지금은 분할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힘들지만 화이팅 하시고 이럴 때 그냥 좀 냉정하게 안 좋은 종목들을 조금 쳐내고 시장에다 투자하는 게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,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이렇게 별거 아니면 아닙니다. 뭐 가능하면 유튜브를 해서 계속 이렇게 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